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 주간시황 진행을 맡게 된 김두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경제랑 전략, 그 다음에 채권 쪽에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쪽인데요. 6월 FOMC가 종료됐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좀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 FOMC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조금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한 이틀이 지나고 난 지금 순간에서 쭉 보면 글로벌 주가지수 대부분이 반등을 했다. 즉 시장 영향은 다소 좀 중립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평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 역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2%로 0.1%포인트 상향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은 최근의 인플레 둔화를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화 정상화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시사한 반면 시장은 유가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연준이 과연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 축소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저희 매크로팀에서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다소 좀 경감될 수 있다라는 데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경기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택 지표 또한 미국과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택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모기지 금리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측면인데요. 현격한 증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국 주택 지표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강한 자신감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미국과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 모두 기준선, 즉 50은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큰 샥은 없을 텐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유로존이 미국보다 단기 센티멘트는 더 좋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외환시장인데요. 이번 주에는 오늘, 그러니까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즉, 한 주간 유럽으로 시작해서 유럽으로 끝나는 주인데요. 따라서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준점은 1130원을 내외로 해서 위아래로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쪽 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략 담당 이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퀀트 담당이기는 한데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탑다운 측면이니까 버텀업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보시면 최근 이 환경은 지수는 많이 상승했고 개별 종목 측면에서 주가 상승성 상당히 좀 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왼쪽 그래프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 대비해서의 어떤 성장주의 펀드 측면에서의 그 성과는 계속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그래프는 계속해서 그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요 순매수 강도는 이게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기관 순매수 금액을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누가 더 많이 팔았느냐라고 봤을 때 코스닥을 기관들이 더 많이 팔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2분기의 기업 이익 측면에서의 그 컨센서스 추이는 대형주에 상당히 좀 편안한 모습이 관찰되고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 수급이 조금 위에서 내려와야지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수급의 매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형주가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급의 스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2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입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가 상당히 좀 많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유력한 대형주 쪽으로 계속 수급의 무기가 물려간다라고 한다면 즉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는 코스닥 100개 정도 팔아야지 삼성전자 한 주 산다 이런 측면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스펀지 효과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대형주를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이 이기질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 대형주의 실적이 조금 수그러져야지 이런 현상은 사실은 이제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지 대형주의 실적이 완화되면서 지수 상승이 좀 완화되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조금 수급 매기가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실적 베이스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급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이 벤치마크 복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패시브 컨셉의 어떤 수급이 국내 한 1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벤치마크, 즉 대형주를 많이 사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공모라든지 사모 액티브 펀드 기준으로 보면 개별 종목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보면 지금 한 50조대로 떨어졌어요. 저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120조 됐던 게 50조까지 떨어졌고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어찌됐건 벤치마크 복제에 상당히 유리한 패시브 컨셉의 시장 장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보시는 것 같이 왼쪽 보시는 것 같이 저 PBR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대형주 측면에서 저 PBR은 작동을 하는데 코스닥 측면에서 저 PBR 종목군도 계속해서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TP 업사이드라고 하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하고 현재 주가의 괴리를 측정을 한 겁니다. 이 괴리 자체도 대형주 측면에서는 이제 요게 이 괴리가 축소가 되는데 중소형주 측면에서는 요게 이제 수급에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혹은 수급적인 베이스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좀 대형주 컨셉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7월달 전후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되는 업종군들은 저희는 이제 IT라든지 은행 그리고 산업재 쪽을 가장 좋은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임선입니다. 지난주에 채권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국고 3년 이하 쪽 금리가 상당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10년 초과 쪽, 초장기 쪽의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발언을 한 부분이 3년 쪽 금리를 상당히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은 전주 대비 7bp 상승한 1.70으로 마감을 했고요. 10년은 1bp 하락한 2.1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쪽 금리는 이제 FOMC 이전부터 사실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 회의 이전에 발표된 미국 CPI 소매 판매 부진 때문에 미국 10년 금리가 9bp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 FOMC는 사실 시장의 전망보다는 다소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10년 금리는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경제지표 부진을 생각을 할 때 향후에 연준의 현재와 같은 매파적인 기조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쪽 금리가 상당히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금리도 이러한 강세 흐름을 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같이 이렇게 물가라던가 경제와 같은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회복의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권 금리의 상단도 의미 있게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락이 나타났던 만큼 기술적으로 금리가 좀 반등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장기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초장기 쪽 채권에 대한 매수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장기채에 대한 어떤 강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특히나 이 장기채를 공격적으로 6월 들어서 사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해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미국 30년에 투자를 했을 때 환해지 비용을 감안을 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고 30년 YTM에 투자하는 거와 동일한 그러한 어떤 수익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채,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단 해외 쪽 자산이 앞으로 보험사나 기금 쪽에서 충분히 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기금들은 늘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이 수요는 국내 초장기채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초장기채에 대한
하지만 수요가 우호적인 그러한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 30년짜리 국채와 공사채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금리가 하락했던 장기 쪽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금리가 반등을 했을 때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도 어느덧 종반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밖에는 폭염인데요. 우리 장도 아직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경제, 전략, 그다음에 채권 한 주간의 시황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